그럼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러그인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코어 플러그인은 옵시디안 앱에서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옵시디안의 기능 대부분이 코어 플러그인만으로는 되게 부족해요. 대신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어는 템플릿,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맨드 팔레트를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커맨드 P 하면 팔레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명령어를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템플릿 넣기 하면은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갖고 템플릿 넣기 하면은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온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짜랑 시간, 이거는 지금 템플릿 양식이라서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일간 노트 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나오기 때문에 템플릿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노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네트워크 노트 앱이 되게 이렇게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일리 노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러그인에 데일리 노트도 쓰고요. 템플릿 쓰고 뭐 노트 컴포저 이렇게 씁니다. 백링크도 여기 보시면은 백링크 하는 보이는 걸 이렇게 해놓고 설정에 들어가서 다큐멘트, 그러니까 문서 아래 보면은 백링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저 세팅까지 해서 쓰고요. 노트 컴포저도 같이 쓰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제가 뭐 설치해가지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대략 어떤 용도로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실제 이제 세팅을 해가면서 써보시면 됩니다. 노트 컴포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옵시디안의 경우에는 롬 리서치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롬 리서치는 하나의 블락이 마치 하나의 노트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블록 단위로 뭔가 쓰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합니다. 옵시디안은 헤딩 단위로 쓰는 걸 추천을 하고 파일 단위로 나눠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썼을 때 편집기로 노트를 다시 찾아가거나 다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되게 편리해집니다. 노트 컴포저는 이렇게 파일 단위로 뭔가 할 때 그러면 지금 있는 노트를 나누고 지금 있는 노트의 일부분을 다른 노트로 만들고 지금 있는 노트를 다른 노트랑 결합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런 용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노트 2랑 테스트 노트랑 결합을 하고 싶으면 팔레트를 열어서 그래서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머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백링크로 붙어있던 애들까지 다 같이 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복붙하고 이전 파일을 지우는 거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트랑 같이 이렇게 합치면은 아까는 내용이 없었지만 요 밑에 이렇게 붙게 되고 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걔네들까지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 컴포저는 머지하는 기능 때문에 꼭 쓰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노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데일리 노트라는 개념을 잘 쓰려고 하면은 캘린더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특정 날짜를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패널을 이렇게 익스팬드해서 원래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백링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캘린더가 보이고요. 이 캘린더에서 특정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의 데일리 노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머지가 필요한 때는 내가 이 어떤 A라는 노트를 썼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B라는 그 A라고 하는 새로운 노트를 좀 써가지고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노트가 이제 같은 주제 아래 있고 내가 하나의 노트를 쓸 거였는데 실수해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전에 썼던 걸 복사해서 지금 쓰고 있는 노트에 붙여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두 개 노트가 각각 가지고 있던 백링크가 복사해 온 다음에 없애버리는 그 노트의 백링크는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노트가 하나로 결합시켜주면서 백링크도, 그러니까 링크가 다른 노트에서 링크가 걸려있던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이제 머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단위로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앞에 폴드를 할 수 있고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나요? 잠깐만요.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노트가 두 개 있다고 봅시다.
두 개가 있으면 이 노트에서 저 노트에 링크를 걸고 싶은데 우리가 문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노트에 대한 링크가 아니고 이 노트 안에 특정 부분에 대한 링크를 걸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링크가 돼서 저쪽에 어느 부분을 봐라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링크를 걸 때는 이렇게 꼭새걸로 두 개로 위키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걸렸죠? 그럼 여기에 링크드 멘션 해가지고 테스트 노트에서 테스트 노트 2를 멘션을 했다라고 백링크가 나옵니다. 근데 요 저런 내용만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테스트 노트 2로 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탭을 누르고 탭을 누르면 헤딩을 바로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저런 내용.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것처럼 옵시디안에 그 링크를 거는 것 자체가 이 헤딩 단위로 좀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주 작은 노트, 그러니까 아토믹하게 노트를 쓰거나 뭐 연구 노트처럼 짧게 쓰는 노트는 노트를 링크 거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조금 길게 우리가 프로젝트 노트 같은 거 쓰게 되면 좀 길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게 쓰게 되는 것들을 헤딩으로 구분해 놓고 링크를 걸어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놀라운 반응이 나와서 지금 제가 좀 놀랍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개별 문장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에 대한 링크를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테스트 노트 이제 툴을 선택을 해서 뭐 어떻게 하죠? 탭을 하고 이거 뭐라 그러죠? 캐럿 위로 화살표 하면은 이 문장에 대한 링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에 대한 링크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예, 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걸게 되면은 이게 여기다 이렇게 뭔가 이 그 구분자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마크다운 텍스트 파일에 이런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걸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느낌표를 해주면 해당 링크 건 애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줘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블록 레퍼런스 뭐 다이내믹 블록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헤딩이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헤딩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헤딩에 대한 거고 요 밑에 거는 이제 하나의 문장에 대한 거니까 이 문장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CSS 가지고 약간 모양을 바꾼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이걸 많이 쓰게 되진 않고요. 그 계획하고 회고를 세울 때 우리가 뭐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연간 계획에 대한 목표를 주간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좋잖아요.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런 다이내믹하게 연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네. 지금 뭐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노트를 찾아요. 또 꼭세워서 노트를 찾은 다음에 네, 이 노트 이제 했죠? 그럼 탭을 눌러요. 우리가 뭔가 완성시킬 때 탭을 누르잖아요. 나 이 노트 탭 했어요. 그 다음에 캐럿 누르면은 보이는 문장 이제 링크로 걸 수 있는 애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얘를 개별 이렇게 하면은 개별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위로 하는 꺽쇠 말고 샵 하면은 이제 그 헤딩만 나오죠. 탭 탭샵 탭 캐럿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이제 캘린더 플러그인 말씀드렸고 미니멀 팀 세팅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미니멀 테마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뭐 지금 보시면 뭐 색깔이 막 그렇게 막 이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또 바꾸자니 그냥 귀찮아서 쓰고 있긴 한데 어 이런 세팅은 다 미니멀 테마 세팅, 스타일링 세팅 통해 가지고 거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니멀 테마에서 원래 이렇게 헤딩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노션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는 게 좋아 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다 해준 거고 뭐 이렇게 링크 밑에 줄도 쭉 꺼져서 나오는데 그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위에다 나와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전 줄도 다 없애버렸어요. 대충 봐도 링크인지 알 것 같아요. 알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라이딩 페인인데 여러분이 그 처음에 이제 옵시디안을 쓰시면은
이 노트를 여러 개 열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좋은 기능처럼 보이지만 아주 저주스러운 게 노트 간의 이동이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슬라이딩 페인을 쓰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에 스크롤하는 것만으로 노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단축키도 열고 그다음에 뭘 열까요? 요걸 하나 더 열고 막 이렇게 해 놔도 그러면 슬라이딩 좌우 스크롤 아마 마우스 가지신 분은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스크롤하면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롬 리서치에 사이드바에 노트를 해 놓고 스크롤로 이렇게 막 보는 거. 스크리브너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고거에 맞먹을 정도로 되게 편해요. 하나의 단점은 이게 스티킹이 많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옆에 스티킹 된 애가 옆에 이렇게 쌓인 거거든요. 근데 제목이 안 보여요. 세로로 제목을 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바꿀 때 정말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세로로 돼 있는 글을 이렇게 친다는 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뷰, 템플레이터 뭐 이런 기능들을 쓰는데 템플레이터는 별다른 기능은 아니고요. 제가 템플릿으로 뭔가를 이렇게 넣는데 예를 들어서 단축키로 뭔가 내용을 딱 넣고 싶은 거예요. 맨날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쓰는 건 뭐냐면 탑을 4번 하는 거거든요. 저의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제 2단계 헤딩으로 시작하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4단계 헤딩으로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구분돼서 되게 명확하게 헤딩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접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죠. 그리고 좀 상위 레벨이 필요하면 3단계를 쓸 수도 있고 1단계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샵을 매번 이렇게 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4를 누르면 여기서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커맨드 4를 누르면 이렇게 샵이 4개 나와요. 샵. 커맨드 2 누르면 샵 하나 하면 샵 하나. 되게 좀 바보 같은 건데 이거 스타일 세팅에 다 있습니다. 스타일 세팅에 들어가면 컬러풀 헤딩 뭐 이렇게 있어요. 되게 이렇게 요란해 보이고 해도 이게 그 문서를 딱 구분해서 볼 때는 사실상 되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단축키 같지만 이거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려 그러면 템플레이터라고 하는 템플레이터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키를 눌렀을 때 그 하키에 해당하는 노트를 열어갖고 이렇게 그 노트의 내용을 삽입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CSS도 몇 개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CSS를 쓰실 줄 아시면 이 편집기에 어떻게 하더라?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지? 커맨드 옵션 I. 아니면 이렇게 엘리멘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을 HTML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 이렇게 CSS를 가져와서 이제 스타일을 바꿔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여러분 뭐 한 달 그냥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필요한 거 몇 개만 좀 해놨고 그게 이제 볼트 파일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블록 레퍼런스 하는데 좀 필요한 거 그 정도였거든요. 딴 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핫키. 제가 이제 핫키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핫키가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다시 리셋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핫키를 쓰실 때 핫키를 어떻게 새로 쓰는 앱인데 핫키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필요한 핫키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가지고 문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이거 항상 띄워놓고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큰 화면에서는. 근데 요즘은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운 모양이에요. 근데 핫키를 좀 이렇게 잘 쓰시면 편하고요. 여러 가지 핫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때 같이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일간 노트를 새로 연다거나 새 노트를 열고 그다음에 창에 이동하고 창은 지금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커맨드 옵션이 있나? 커맨드 옵션을 눌러갖고 이렇게 화살표 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 패널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오른쪽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냥 쓰시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 열어두시고 보면서 쓰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3, 4일 지나면은 되게 손에 익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마 개발자 분들은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노트 앱하고 다른 거는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하키에 해당하는 거 다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 이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노트를 어디에다 보낼 거냐 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옮기실 일은 없으실 텐데 가끔 가다가 이제 폴더가 좀 안 맞는 성격이 안 맞는데 내가 모르고 만들었다 하면 옮겨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간 노트가 저널 폴더에 만들어지고 나머지 노트는 만들면은 바로 노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 세팅 말씀드렸고요.